네, 오늘은 고차 방정식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가 일단 고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다항식에 등식을 만들어서 이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에 관심이 있으면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기 전에 얘는 2차 다항식이지, x에 대한. 얘를 는 0이라고 놓고 이 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에 관심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대체 고차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고차는 이제 높을 고자를 쓰잖아요. 얘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그런데 너네가 이 고등수학 상에서 만나게 될 고차 방정식은요, 해봐야 3차, 4차가 끝이에요. 5차 이상도 잘 나오지 않아.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마주하게 될 3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은 이런 3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4차부터 시작하는 이런 4차 방정식이 있겠지. 자, 그런데 일단 방정식이라는 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값에 관심을 갖겠다는 이야기고,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바로 뭐예요? 근 또는 해잖아요. 근 또는 해.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할 때는 1차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지. 그런데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외우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3차, 4차, 즉 고차 방정식에서 초점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 얘네의 근과 해를 구하는 게 궁금한데, 그러면 얘네의 근과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야. 자, 이런 고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이랑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 더하기 b가 0이래요. 자, 그러면 a와 b의 값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특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쌤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1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a와 b가 마이너스 1과 1이다 라고 우리가 특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다항식을 이렇게 다항식의 곱 형태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저 고차 방정식을 이렇게 다항식의 곱 형태로, 즉 인수 형태로 인수 분해시켜서 나타내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정형화된 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쓰이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 네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뭐 네 가지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로 한번 케이스로 분류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너네가 인수분해랑 그 다음에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앞단원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이쪽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정리하는 인수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환을 하는 방법. 치환이라는 건요, 이게 고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만족시키는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너네한테 풀으라고 하면,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내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내가 차수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환은 고차 방정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냐면 차수를 낮추는 형태로 쓰이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 2차식이라고 특수한 형태가 있어요. 복 2차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상반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특수한 형태예요. 특수한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내가 예시를 각각 하나씩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 예시는요. x 3승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달래요. 얘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인수나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식은 x 4승 더하기 x 3승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을 만족시키는 그 값을 구해달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을 만족시키는 이 값을 구해달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얘는 x 4승 더하기 3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잠깐 끊고 요 다섯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요거 잠깐 끊었다가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얘는 우리가 보자마자 인수분해 공식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친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 형태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냐면 다항식 A와 다항식 B의 곱의 형태로 바꿔놨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서 자, A는 0이라는, 얘가 0이라는 게 x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거나 그 다음에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얘가 B에 해당할 테니까 얘가 0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2차식이네요. 네, 2차식이고 2차식의 판별식을 써보니까 이 판별식이 1, 마이너스 4 해서 0보다 작죠. 아, 그러면 얘는 허근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식의 개수가 다 뭐죠? 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요. 그러면 이 2차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이니까 아, 얘는 켤레 허근을 가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럼 x는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그 다음에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x 4승 더하기 x 3승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 문제를 한번 제시를 했었죠.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너네가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보면 습관적으로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더해 보거든요.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그 값이 x가 1일 때 는 0을 만족시킨다는 이야기랑 똑같단 말이야. x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왼쪽은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식의 값이 사실은 개수들의 합이랑 같잖아. 아, 그래서 x가 1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근으로 갖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 경우에는 이게 0이 안 되네요. 아, 그러면 자,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일단은 후보군을 한번 선정해 볼게요. 이 후보군은 상수항의 약수들에다가 1, 2, 3, 6이라는 이 약수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각각 살펴보면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서 0을 만족하네요.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일단 근으로 하나 갖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볼까요? 2 한번 넣어보면 16 플러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는 0을 만족하네요. 그럼 얘는 x는 2를 근으로 갖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물 흐르듯이 지나가지 않는 친구들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은 신나가지고 일단 조립제법을 썼을 거예요. 그럼 조립제법을 쓰면 자,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긴 했을 텐데 자, 좌변에는 1차식이었을 거고, 즉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1차식이었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는 2차가 아니라 3차식이었을 거예요. 3차식. 그러면 너네가 쌤 저는 저 다항식의 곱셈꼴로 연결시켰는데요 라고 해도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4차를 1차와 3차로 찢어놓긴 했는데 3차도 여전히 고차 방정식이고 니네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여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를 한 번 더 파기 전에 그냥 이 1차식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를 조립제법을 써서 한번 우리가 인수분해를 마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쟤의 개수를 이렇게 적어보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을 가지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1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하고요.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해서 는 0이 나오니까 얘는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게 맞았네. 그치? 그리고 2를 또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얘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해요. 자, 그러면 얘가 는 0을 가지니까 2도 가지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x 플러스 1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까지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식이 이렇게 생긴 형태로 가지고 있었겠네. 그래서 얘가 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거나 또는 얘를 만족시키는 근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요. 예,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인수분해가 아니라 약분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이겠네. 그래서 근이 하나, 둘, 두 개 해서 총 4개가 나오겠죠. 네. 일단은 조립제법을 쓰는 형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조립제법이나 인수분해가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고등수학상 앞부분에 기본 예제, 유제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되고, 이 정도는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학습이 돼야 돼요.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잘 모르겠다,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뒷부분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나 지금 모자란 부분은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조립제법 정도는 예제, 유제 정도만 좀 풀이하면서 좀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잠깐 끊었다가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도 한번 보면요. 지금 이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그냥 전개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4차 방정식이잖아요. 4차 방정식으로 쓰기에는 얘가 꼴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이렇게만 써주면 얘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자, 거기다가 얘는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이쁘게 되는 아주 고마운 형태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t가 뭐랑 뭐를 t가 3이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는 이야기잖아. 자,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t였고 얘가 3 또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내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네. 즉 4차식이니까 여기가 2차, 그 다음에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고, 자, 왼쪽을 보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얘는 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은 3 또는 1이네요. 뭐 인수분해 해보면요. 3 또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인수분해 해보면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건 얘가 는 0을 만족시킬 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라는 완전 제곱꼴 형태잖아. 그래서 얘는 x가 1이겠네. 그래서 얘는요, 근을, 이 4차 방정식은 근을 3 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중근 1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마저 살펴볼게요. 자, 4번도 한번 살펴보면
예, 4번 한번 살펴보면요. x 4승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미안합니다. 플러스 4네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친구도 사실 앞에랑 매우 비슷해요. 자, 이 문제는요. 왜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이제 복 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차식이 여러 번 곱해져서 나오는 차수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가 우리가 지수법칙 혹시 기억나나요? 자,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x4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이건 복 2차식으로만 이루어진 방정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가 복 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얘를 기준으로 너네가 차수를 낮춰주면 자, 4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우 익숙한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t가 t-4, 그 다음에 t-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제가. 자, 그러면 얘는 원래 같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0을 만족시키거나 얘를 0을 만족시키는 값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매우 간단한 형태인데 자, 이렇게 복 2차식에서 혹시나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 유형 문제 이따가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를 마저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너네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3차, 4차 이런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은 형태이거나 또는 근해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없는 형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4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을 너네가 당식 간의 곱으로 연결을 시켜서 얘는 0 이걸 이용을 할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3차 방정식은 보통 1차, 그 다음에 2차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 뭐 1차 3개로도 나올 수 있겠죠. 1차, 그 다음에 1차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은 뭐 얘도 당연하게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시키는 게 내 최종 목적이니까 얘는 1차, 그 다음에 3차로 연결시키는데요. 자, 3차도 사실 너네 입장에서는 고차란 말이야, 고차. 그래서 얘는 사실 3차를 그냥 여기 있던 거가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 조금 더 잘게 쪼갠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개념 꼭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뒤에 가서 조금 더 논의를 심화해서 진행할 때 이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최종 목적은 뭐다? 그냥 고차 방정식을 근을 구하기 위해서 다항식 간의 곱셈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얘를 0 또는 얘를 0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근을 구하겠다는 게 너네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서는 사실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다뤘던 되게 뭐 구체적인 이야기거나 그 다음에 뭐 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요런 방법론을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3차랑 4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면, 자, A가 최고 차항의 계수가 당연히 0이 아니어야겠죠. 얘는 3차 방정식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때 내가 얘를 어떻게 거꾸로 쓸 수 있을 거냐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이런 3차 방정식의 형태를 다항식의 곱셈꼴로 연결시켜서 얘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이 x는 알파이거나 베타이거나 감마이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근을 구하는 방식이었잖아. 그럼 그걸 거꾸로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니네는 거꾸로 이렇게도 좌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내가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요. 얘는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얘 잘 보세요. 자, 여기가 ax 3승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cx, 그 다음에 여기가 d인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을 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네. 자, 얘는 한번 보니까, 자, a가 얼마인 거야? A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인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니까 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수만 가지고 얘를 구할 때는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얘는 a분의 c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2차 방정식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보면, 자,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한 것들의 값이 a분의 c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세 근의 합이, 그러니까 세 근, 각각의 근의 합이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이네요. 최고차 항의 개수랑 그 다음 차수의 항의 개수와의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지.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연결한 것도 똑같이 얘는 a분의 c네. 그치?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이렇게 세 개짜리는 마이너스 a분의 d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봐봐,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라고 했을 때 4차식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 나올 수 있겠지. 너네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유추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요, 3차까지 나오는 게 경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4차 정도도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규칙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 문제는 이따가 대표 유형 문제에서 다루긴 할 건데, 혼자 한번 저기다가 하나 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나 더 곱해가지고 4차식을 만든 다음에 한번 전개를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규칙해가지고 한번 여기 써보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예시 문항을 하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 유형 문제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너네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바로 알아야 돼요. 뭐 이거는 뭐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암기의 문제예요. 3차 정도는. 그래서 세근의 합이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그 다음에 베타 감마의 합이 얼마일 거냐면 5예요.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한 거의 합이 얼마일 거냐면 미안합니다. 2겠네요. 2.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상황에서 너네한테 첫 번째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감마분의 1을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 개만 가지고 얘를 유추를 해내야 되는데, 자, 얘를 보니까 분수 형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통분을 해봤더니 얘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값들만 가지고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너네한테 알파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감마분의 1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도 똑같이 분수 형태니까 얘랑 똑같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고 얘는 얘는 감마가 모자라죠. 얘는 알파가 하나 모자라고 베타가 하나 모자라니까요. 분자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네. 이런 형태를 가졌을 때 너네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답이 틀렸네요. 네, 미안해요. 여기 1이 아니라 여기 5네요. 미안해요.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정도는 뭐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사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구하라는 게 좀 달라요. 자, 세 번째, 너네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그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이거를 보고 너네가 전개를 해가지고 뭐 구하겠다? 뭐 충분히 뭐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걸 전개해서 구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면 얘를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으로 바꿔보면 1 마이너스 감마일 거 아니야. 요 식에서요. 그 다음에 얘는 뭐일 거냐면 얘가 1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그 다음 얘는 1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자, 봐봐. 얘가 요 식에서요. 얘가 x3승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2가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건 내가 아까 역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너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이 등식은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는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등식은요,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치? 그럼 항등식이면 잘 봐. 내가 요 꼴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뭔가 하나만 적절하게 대입을 해주면 요 꼴이 딱 나오네. 그치?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즉 내가 구하고자 했던 요 식이 그대로 그 형태가 등장을 하죠. 그럼 좌변에다가 1만 집어넣어서 그 값을 살펴보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값이고 그 값은 3이 나오겠지. 그치?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일단은 3차 방정식의 켤레근, 그 다음에 3차식의 작성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조금만 다뤄볼게요. 일단 잠깐 지우고 시작할게. 자,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작성인데요. 자, 2차 방정식에서 한번 살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2차 방정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 그 다음에 하나의 근이 얘, 또 나머지 하나의 근이 얘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잖아. 그치? 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 그 다음에 세 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내가 거꾸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었겠지. 자, 아까 내가 그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곱셈의 꼴로 변형을 시키는 게 너네 최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거꾸로 근이 주어졌을 때는 니네가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얘로 이렇게 만들어서 근이 얘구나 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익숙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켤레 복수수도 근이라고 이야기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봤었죠. 자, 얘가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얘를 내가 다항식의 곱셈꼴로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 1차, 그 다음에 2차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선생님 1차 아니에요? 그랬을 때 1차 두 개로 묶어서 2차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얘 보면은 A, B, C, D인데 얘를 내가 뭔가 1차를 만족시키는, 즉 실수 근 하나로 얘네를 인수분해 시켰던 게 나머지가 몫이 2차인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개수도 모두 실수란 말이야. 이걸 너네한테 증명하는 거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얘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 그러면 얘의 개수가 똑같이 실수니까 얘가 미안합니다. 얘가 얘의 근이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 논리와 똑같이 얘도 얘의 한 근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똑같겠죠. 얘도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냐면 A, B, C, D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근이면, 이렇게 무리근이면 나머지 켤레 무리수도 한 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얘도 위에 거랑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요. 1차, 2차라고 바꿨을 때 얘가 A, B, C, D를 자 1차식으로 하나로 내가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몫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얘네의 개수들은 싹 다 유리수일 거란 말이야. 똑같이. 그래서 얘가
얘의 근이면 나머지 얘도 얘의 근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대표 유형 한번 같이 보고 이따가 같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94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학, 고등수학 상이고요. 자, 3차 방정식을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큰 근을 베타라고 가지고 있는 놈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내가 3차 방정식이니까 다항식의 곱셈꼴로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 그치? 자, 봤더니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는 공통인수로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되냐면 자, x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x-2,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로 묶으면 x-2는 0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예, 그러면 얘가 x-2로 묶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다시 또 되네요. 합차 공식이 딱 눈에 보이네. 그럼 얘는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얘를 만족하는 근은 x는 2, 그 다음에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큰 근이 얘가 알파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근이 얘가 베타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 값은 3이 나오겠네. 69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라면 이제 저걸 보자마자 4차 방정식인데 그냥 t로 치환하면 차수 낮춰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아주 쉬운 문제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얘는 t-4 곱하기 t 플러스 2는 0이고 얘를 만족시킨 걸 다시 집어넣어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바로 저 4차 방정식의 근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또 1차식 두 개로 쪼갤 수 있네요. 왜? 되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잖아. 4랑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랑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양의 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 요 세 개를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703번 보면요. 제가 아까 내가 말했던 복 2차식 형태잖아. 4차 방정식인데 복 2차식 형태면 너네가 또 치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수를 끌어내릴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 그러면 t-4 그 다음에 t-1은 0이고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이 x를 만족시키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다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4,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왜? 절대값 2나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나 두 개 다 뭐예요? 2니까 그냥 곱하기 2에서 4 하면 되겠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절대값 씌운 값이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운 값 두 개 더하면 플러스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값은 6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707번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상반 방정식의 대표적인 꼴이에요. 상반 방정식. 얘는요, 뭐 특정한 꼴이고 문제 푸는 게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 이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가운데 있는 차수를 기준으로 2차식이죠, 여기선. 얘랑 얘 두 개가 개수가 똑같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이 자, 이렇게 대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정식의 형태를. 그럼 얘를 어떻게 푸느냐? 중간에 있는 이 2차항으로 양변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지. x제곱으로. 그럼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얘는요 얘랑 얘를 보니까 얘가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를 가지는 놈이고 얘랑 얘를 보니까 개수가 똑같잖아. 그래서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4는 0, 이런 형태가 나오네. 그럼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가 매우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지, 다시 또. 그럼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1이었다는 소리고,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이제 실근을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할게요. 다시 양변에 x 곱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아,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네 라고 이해를 해야겠지. 그래서 얘에 대해서 지금 근해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네, 그래서 네, 맞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요. 아,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답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겠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71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의 한근을 미리 줬네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x 3승 마이너스 k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요 3차 방정식의 한근이 3이란 이야기잖아. 자, 그러면 얘가 내가 거꾸로 써보면 x 마이너스 3, 즉 x는 3을 근으로 가지는 얘를 인수로 가지는 인수분해 형태로 내가 다시 작성할 수 있겠지. 나머지 두 근이 뭐라 그랬냐면 알파랑 베타래.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얘가 2차식인데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얘를 거꾸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자 봐. 여기서 먼저 k 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항등식의 형태잖아요.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형태니까요. 그럼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좌변에 k에 대한 뭐 1차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좌변에다 집어넣고 한번 확인해보면 27 마이너스 9k 그 다음 플러스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얘기는 6k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24란 이야기니까요. K가 얼마예요? K가 4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K가 4니까 내가 얘가 지금 1차식이고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 됐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자 K 값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얘를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가 3을 근으로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3을 가지고 썼을 때 그게 나머지가 나누기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나머지가. 자, 그러면 얘가 내가 한번 그대로 써보면 3, 그 다음 1 곱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나올 테고, 얘는 이거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형태냐면 x-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된 형태네.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예요? 이 두 근인 거잖아, 이게.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이네요. 1. 근과 계수와 관계 이용을 하면. 그래서 너네한테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4 더하기 1 해서 얼마가 나오겠어요? 5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답은 3번이겠죠. 자, 714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볼게요. 이 3차 방정식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해달래. 중근. 자, 중근의 의미가 뭐냐면 중복된 근이잖아요. 중복된 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아무리 많아봐야 알파, 베타 즉 두 개니까 중근이라고 해보면 이 두 개가 그냥 같은 경우밖에 없겠지.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즉 최대 3개의 근을 가질 수 있고,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거냐면 얘는 다른데 이거 두 개가 같은 경우, 그치? 이것도 중근이죠. 그 다음에 이거 3개가 다 같이 같은 경우, 얘도 중근이지, 그치? 중복된 근이니까요. 이 3개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3중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입각을 해서 일단 볼게. 얘 지금 보니까 계수끼리 습관적으로 더해보라 그랬잖아. 그럼 계수끼리 습관적으로 더해보니까 0을 만족하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2k 이렇게 되고, 계수끼리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이야기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이 1을 써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면 이렇게 는 0 이런 꼴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 형태냐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2k는 0이라고 내가 다항식의 곱셈의 형태로 연결시켜 놓은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는 혼자 실수고 얘가 근이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얘 혼자서 이거 두 개만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이 세 개가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내가 얘 판별식이 0이면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8k가 0이면 되고,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삼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얘가 1일 때 얘도 근이 1이라는 놈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1이라는 놈을 가져야 되는데, 자, 쟤 지금 보면 1이라는 놈을 가졌을 때 지금 보니까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0 이래야 되죠. 그치? 그래서 k가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삼중근을 갖는 경우가 요거 지금 삼중근이 아니죠. 왜? 얘가 삼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x-1의 제곱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얘랑 얘는 지금 딱 봐도 다르지?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기가 지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여기 지우고 갈게. 일단 여기 지우고 들어가 보면, 자, 3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보면 1차 곱하기 1차, 그 다음에 1차 곱하기 2차, 미안합니다. 1차 곱하기 2차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더 쪼개보면 얘를 1차 곱하기 1차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건 요 자체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삼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너네가 여기가 2차식의 형태일 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봐봐. 얘가 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1차까지 쪼개놓고 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지금 얘가 1을 근으로 가졌잖아. 그럼 얘가 1 하나만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걔가 x-1이 밖으로 나와서 다시 2차 곱하기 1차의 형태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봐봐. 얘는 얘 자체가 중근을, 즉 삼중근을 가지지 않잖아, 이 형태가. 그치? 그럼 얘는 삼중근은 안 되는 형태고, 그럼 결국에 얘가 중근을 갖거나 또는 얘가 1을 근으로 갖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지. 두 가지밖에.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까 풀이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야. 자, 요 문제는요, 자꾸 너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밑에 유제, 예제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고 정 모르겠으면 학원 와서 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718번은 아까 쌤이 예시로 들어줬던 문제니까요. 이 문제는 숙제입니다. 아까 개념 강의에서 예시로 들어줬던 문제니까 쌤이 따로 다시 풀어주진 않을게요. 숫자만 좀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723번 보겠습니다. 723번에서 지금 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너네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각각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만약에 정수근 3개, 즉 실근 3개가 나온다 그러면 저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얘 보니까 1도 근으로 가지도 않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지도 않네요. 지금 형태가. 그쵸? 그럼 얘는 실근 자체를 정수근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형태고, 자, 그 얘기는 얘를 각각 구해서 저기다 집어넣는 건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세 근이 얘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얘가 2고요.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한 게
두 개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세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봐봐. 얘가 x3승의 개수가 1이고 세 근을 각각 예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구해달래 너네한테. 그럼 내가 얘를 한번 적어볼까? 얘는 내가 다시 작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자,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한 근이 알파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또 한 근이 베타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한 근이 감마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니네가 거꾸로 들어가 보면 얘를 다시 전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알파 감마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x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너네가 얘를 가지고 이 값과 그 다음에 이 값, 그 다음에 요 값만 이제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이걸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얘는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얘는 통분을 해보면 요거랑 같고요. 요 값은 저기서 살펴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요.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얘는 통분을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저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얘는 뭐 간단하죠.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최종 내가 구하고자 했던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었겠지. 그치? 예. 요 문제도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왜? 자, 내가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선 다항식으로 이렇게 곱셈간의 연결로 바꾸고 니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났으면 얘 3차 방정식의 근은요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감마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시 역으로 세 근이 저렇게 생겼으면 니네가 역으로 이렇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저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왔으면 그걸 정리만 해보면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건 눈에 보이죠. 예, 요것도 뭐 앞에 거랑 연결된 이야기니까 아까 개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일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허근을 가질 때랑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뭐 상수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는 지금 대표 유형 개념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센수학, 그 다음에 라이트센 여기 관련된 개념 문제들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였는데 지금 공부할 때 밀리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는 게 그날 하는 게 머릿속에 정립이 돼가야지 지금 이거 나중에 하겠다, 미루겠다 이러면요 뒤에 갈수록 계속 힘들어지고 더 이상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의 들으면서 공부 한번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고생했습니다.